속보. 봤던 영화 또 보기. 새로운 것 보기. 당신의 선택은? 안녕하세요. 2023년 3월 2일 목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이문세의 조조 할인 드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봤던 영화 또 보기, 새로운 것 보기, 당신의 선택은? 이었습니다. 영화뿐만 아니라 드라마, 예능, 만화 모든 콘텐츠를 감상하는 유형은 이제 두 가지죠. 보고 또 다시 보고 계속 보는 유형이 있고, 한번 봤던 거는 절대 안 궁금하고 새로운 걸 계속 찾아보는 유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완전 전자입니다. 저는 봤던 거 계속 보고, 새로운 거를 어렸을 때는 굉장히 잘 찾아봤는데 요즘은 오히려 좀 불안하달까? 이거를 시도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내가 확실하게 예전에 즐거웠던 그걸 다시 보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건 타고난 기질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자극을 추구하는 형이 있는 반면에 너무 많은 정보를 거부하고 안정적이고 익숙한 콘텐츠를 선호하는 안정 추구형에 따라서 유형이 또 갈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질이 아닌 경우도 있는데 나이 들수록 보고 또 보는 성향이 강해진다 그래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추억하고 회상할 것들이 많아지면서 익숙하고 편안한 것에 안정감이 들기 때문이고, 거기에 새로운 자극을 처리하는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저죠. 저는 안정 추구형의 나이까지 들어서 무한 반복을 선호하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백투더퓨처 100번 보고. 자, 아무튼 여러분도 배텐 보고 또 보고 듣고 또 듣고 그러시죠? 자, 오늘은 영화로 토크를 쪄내는 영화 TMI 토크쇼 찌네타운 하는 날이고요. 오늘은 영화 쇼생크 탈출 명장면 토크 하겠습니다. 이 영화 재밌게 보신 분들은 편하게 참견해주세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 또는 카카오TV입니다. 자, 짬준 PD님이 벌써 그립읍니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유용준 PD, 일명 짬준 PD의 배텐 재임 마지막 연출 날입니다. 물론 오늘 이제 이거 끝나고 야근이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종범 작가랑 녹음 하나 더 하긴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다음 주 방송 분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새로운 PD가 연출을 하는 거고, 같이 있긴 하지만 인수인계, 이취임식 이런 거 합니다. 짬준의 쇼생크 탈출이 이거냐? 그러네. 공교롭게도 오늘이 바로 3년 동안 복역하던 베텐에서 탈출하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자, 3.1절 특사인가요? 라고 하신 분이 있고, 자, 선물 소개해드리죠. 세계적인 영화계의 거장 봉준호 감독의 후배, 웹툰 작가이자 크리에이터 이종범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후배 이종범입니다. 이렇게 없나요? 선후배 사이시죠? 엄밀히 말하면 우리 다 같은 조국이 같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학교에서. 근데 전설이 남아있어요. 전설이 좀 있었죠. 학교 무슨 신문에 만화를 그리셨기 때문에 그분이 저같이 이제 만화가를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전설이 있었죠. 저는 학교에서 뵌 적이 없고, 만화가 모임에서 그 강풀 작가님 아시죠? 그리고 이현세 선생님, 그 봉준호 감독님 3명의 특강을 오신 적이 한 번 있어요. 특강이 끝나고 모든 웹툰 작가들이 사인을 받으러 복도를 질주하는데 강풀 형님과 이현세 선생님은 사인해줘야 되나 후배들인가? 근데 모두가 마치 홍해처럼 갈라져서 봉준호 감독에게 달려가 사인을 받았던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미안해요. 봉준호 감독님이 연대 사회학과, 그죠. 그리고 이종훈 작가는 연대 심리학과. 그렇습니다. 학번 차이가? 꽤 많이 날걸요? 제가 이분 연세를 몰라가지고요. 저는 01학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활동하실 때 이미 저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전설로 남아있었죠. 이 형 어학당 출신 아니었냐고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한민국 69년생이시니까. 못 만났네요. 못 만났네요. 봉준호 감독님이 제작하는 영화에 웹툰 작가 역할로 캐스팅을 한다. 촬영 시간과 베텐이 겹친다. 베텐의 꽃은 샘녹방이죠. 녹음하면 되죠. 녹음하고 간다. 녹음하고 가야죠. 발목 잡을 거예요? 베텐은 그런 게 있습니까? 보내드려야죠. 다시 오지 마라 그리고. 자, 그 영화 감독 꿈은 없으셨습니까 혹시? 항상 있어요. 웹툰 작가 하셨던 분 중에 그
변호인 연출하시고 그죠? 그죠. 예. 그리고 뭐 더 파이브 정영식 감독님도 원래는 원작 웹툰 작가셨고요. 예. 많은 웹툰 작가 동료들이 지금 시나리오 쓰고 연출하려고 준비 중이신 분들이 계세요. 저 누군지 알고 있고 나오면 이제 아는 척 하려고 그러는데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당연히 언젠가 내가 쓴 시나리오를 꼭 한번 연출해보고 싶다. 진짜? 그럼요. 닥터 프로스트? 아니 그거는 망했고요. 잘 될 거. 너무 옛날이잖아요. 너무 옛날 거고. 예. 잘 될 거를 또 써야죠 또. 옛날 말하잖아요. 그래요. 네. 영화 버전 궁금하다고 하신 분이 있고 누가 해주면 좋겠네요. 투자자가 붙겠냐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마지막 시즌을 영화판이란 느낌으로 만들었지만 그건 저만의 계획이었어요. 언제나 누구나 계획이 있죠. 대중을 만나기 전까지는 계획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만의 계획이었어요. OCN에게 다시 한번 복수하는 것이다. 아니 무슨 복수입니까? 그분들도 열심히 하셨죠. 다 저의 문제입니다. 저의 탓. 자, 영화로 토크를 쪄내는 찐해타운 코너 설명해 주시죠. 네, 누구나 인정하고 후토크거리도 많은 영화를 매주 한 편씩 골라서 재밌는 비하인드 스토리와 명장면 토크 등 관련 TMI 토크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은근히 되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예. 네. 자, 오늘 다룰 영화는 뭔가요? 바로 저의 최애작인 1995년에 개봉한 명작 영화 쇼생크 탈출입니다. 예. 이후에 뭐 그린마일이나 마제스틱 등을 감독한 프랭크 다라본트 감독의 영화고요. 팀 로빈스, 모건 프리먼, 밥 건튼 등 명배우들이 출연했는데 이 영화가 프랭크 다라본트 감독의 장편 데뷔작이었습니다. 원래 각본가 출신인데 영화 장편 데뷔작이었고 지금 제 작업실 이름이 쇼생크입니다. 주호민 작가님 작업실 이름은 아방궁이잖아요. 저는 작업실 쇼생크예요. 어쨌든 이 쇼생크 탈출은 저도 1995년은 저도 영화 감독의 꿈을 꾸던 정말요? 헐리우드 키드 시절. 키드는 아닌가? 키드는 아니고 헐리우드 고딩 시절. 그렇죠. 그래가지고 영화를 엄청 보러 다니고 또 그럴 때고 이 또 전성기잖아요. 헐리우드 영화에. 그렇죠. 90년대 어마어마한 걸작들이 쏟아지는데 맞습니다. 이 쇼생크 탈출 저도 극장 가서 보고 저도요. 너무나 진한 감동을 느꼈던 마지막 엔딩신에 정말 전율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뭐 이게 줄거리 좀 설명해 주시죠. 총망받던 은행가 앤디 듀프레인 바로 팀 로빈슨이죠. 이 앤디 듀프레인이 아내와 그 아내의 애인을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받고 악명 높은 쇼생크 교도소에 수감이 됩니다. 그리고 지옥 같은 감옥 생활을 하던 중에 모건 프리먼이 부인한 레드라는 수감자와 친해지면서 조금씩 적응해가고 친구들도 생겨요. 그렇게 한 19년을 버텼는데 그때 갑자기 이 사람이 무죄를 입증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교도소장의 어떤 음모로 인해 묵살되면서 결국 탈옥을 감행하고 자유를 찾아가게 되는 통쾌하고 감동적인 탈옥 영화입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그 시작할 때 혹시 보셨어요? 앨런 누구를 추모하며 이러면서 시작하는 거 기억나세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실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뭐 실제로 마지막에 나오지 않나요? 마지막에 나오나요? 마지막에 앨런 그린인가요? 그걸 보고 저 사람이 원래 겪었던 일이 있고 그거를 실화로 만든 건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사실 원래 이거는 스티븐 킹의 원작이 소설이 있었습니다. 스티븐 킹이 그 공포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가끔 그런 얘기가 듣는데요. 이 사람은 공포물밖에 못 써. 거기 이 사람은 약간 그 스티븐 킹 그분이 약간 좀 반골 기질이에요. 일부러 자꾸 이름 값이야 그러면 이름 가리고 내가지고 히트 내고 나였지롱 이런 분이거든요. 또 공포물밖에 못 쓴단 말 들으니까 공포물 말고 딴 것도 잘 쓰는데 이러면서 쓴 게 이제 중편 모음집을 냈어요. 거기에 나오는 한 원고지 700장짜리 중편이 바로 이 쇼생크 탈출의 원작이죠. 중편입니다. 근데 왜 앨런 그린을 추모하며 했어요? 그거는 감독의 동료였나? 같이 일했던 어떤 그분 중에 한 명이 다 만들어 놓고 개봉 직전에 돌아가셨어요. 이제 부랴부랴 넣었던 그 이름이라고 합니다. 보통 그 뒤에 인 메모리 오브 뭐 이런 게 나오면은 영화 관련된 뭐 스태프나 뭐 이런 분들에 대한 헌사의 경우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정말 유일하게 반대로 갔던 영화가 저거였어요. 월리 아세요? 월리 만드는 기간 동안에 태어난 애들. 그래가지고 끝나고 월리 키즈였나? 그래서 이름이 막 올라오거든요. 그게 이제 유일한 반대고 보통은 돌아가신 분이 계시죠. 자, 저는 어쨌든 이 영화를 지금까지 진짜 한 체감상 한 150번 정도 본 것 같아요. 그 정도인가요? 왜냐면 OCN에서 매번 했기 때문에 자주 하죠. 할 때마다 앉아서 보잖아요. 일단 트론에 나오면 뭐 언제부터 보고 계속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진짜 남자들이 특히나 많이 보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95년 영화인가? 뭐 이렇게 오래됐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있으면 30년 됐어요 이제. 거의 30년이면 얼마입니까? 그렇죠. 사실 이거 그거 아셨어요? 쇼생크라는 감옥이 스티븐 킹 세계관에 되게 많이 나오는 거 아셨어요? 스티븐 킹 원작의 소설을 보면 다른 작품인데
쇼생크 감옥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지네끼리 얘기할 때 거기에 아내를 살해한 그 은행원이 갔을 때 참 놀랐어.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약간 스티븐 킹도 자기 그 유니버스 마블 이전에 이미 유니버스 욕심이 좀 있었다. 그것의 어떤 증거 중에 하나가 쇼생크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때 당시에 원탑으로 꼽던 배우가 팀 로빈스 이 주인공. 네네네. 키 크고 연기자로 제가 이 배우를 처음 봤던 게 네네. 로버트 알트만 감독 영화 플레이어라는 영화였어요. 거장의 명작이죠. 예, 거기에 나왔을 때 저 그 영화 정말 강추드리는데 안 본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은근히 많아요. 은근히 저는 많아요. 굉장히 재밌게 보고 네네. 이게 너무나 이게 뭐랄까 어려운 영화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대중적이잖아요. 예, 그거.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인데 본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알트만 감독 이러면 약간 좀 이렇게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대중적인 영화입니다. 예, 재밌고 그리고 거기서 보고 너무 반해가지고 팀 로빈스라는 배우 너무 좋다. 저도요. 그랬다가 나중에 뭐 허드 서커 프록시 뭐 이런 영화도 보고 그 다음에 진짜 많이 보셨구나. 쇼생크 탈출. 이게 이제 이 배우에게 가장 유명한 영화가 됐어요. 그렇죠. 예. 사실 근데 팀 로빈슨 말고도 앤디 주프레인 역의 후보들이 있었습니다. 다 하나같이 엄청난 분들이에요. 예. 톰 행크스, 케빈 코스트너, 톰 크루즈, 니콜라스 케이지, 조니 뎁, 찰리 쉰. 찰리 쉰은 좀 오랜만에 보네요. 이분이 약간 그 못 말리는 시리즈로 빠지지 않으셨나요? 찰리 씬이면은 뭔가 코믹한 인상 쓰면 코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내 감동 어딨어 느낌인데 하여튼 이때 이제 톰 행크스는 포레스트 검프 촬영 때문에 케빈 코스트랑 워터월드 때문에 안 되고 결과적으로는 팀 로빈슨이 제가 보기에는 딱이었다라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그 모건 프리먼의 레드가 나레이션 하면서 쭉 이야기를 끌고 나가잖아요. 예. 이 후보도 굉장히 쟁쟁했어요. 클린트 이스트우드, 해리슨 포드, 폴 뉴먼. 해리슨 포드? 해리슨 포드 약간 근데 뒤집고 못 살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러니까 해리슨 포드 약간 그쵸. 폴 뉴먼은 좀 뭐 그런 느낌이 어울려요. 있긴 한데. 일단 저 클린트 이스트우드도 굉장히 어울릴 것 같은데. 예. 근데 결국은 모건 프리먼이 됐죠. 모건 프리먼이 완벽했던 것 같고. 그쵸. 일단 내레이션이 네. 거의 역사상 최고의 내레이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담담하게. 예. 근데 원작 팬들은 좀 놀랐대요. 왜냐하면 그 레드 역할이 빨간 머리를 갖고 있는 아일랜드 이민자 설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되게 놀랐다고 하고 클린트 이스트우드면 어땠을까 그런 얘기 많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모건 프리먼으로 딱 굳어져 있죠. 완전히. 그렇죠. 네. 자, 아무튼 너무나 훌륭하고 재밌는 영화였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아카데미 시상식 무관에 그친 작품인데 정말 놀랍죠. 예, 근데 그 해의 아카데미상을 들여다보면 이해가 또 됩니다. 그렇습니다. 95년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 포레스트 검프, 펄프 픽션, 라이온 킹, 가을의 전설, 뭐 스피드도 있었고 그리고 포레스트 검프가 일단 작품상 뭐 이런 것들 감독상 다 쓸어갔고 그렇죠. 이제 펄프 픽션 각본상 각색상인가 각본상 그리고 라이온 킹이 뭐 이제 뭐 주제가상 음악 그죠, 이런 음악상. 쪽 가을의 전설이 촬영상 스피드가 뭐 이제 시각 효과 뭐 음향 효과상인가 저 이것도 다 외우고 있네요. 야 대단한데 그때 정말? 아카데미상 라이브로 봤던 기억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논아 먹지. 포레스트 검프가 너무 다 먹어가지고 무관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2000년대 이후에 아카데미를 못 받은 작품 중에 위대한 작품 투표가 또 열렸어요. 거기서 당당하게 너무 당연하게 1위가 이제 쇼생크 탈출이었죠. 그렇죠. 근데 이런 연도에 나가면 좀 억울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청취자들이 보내주신 쇼생크 탈출 명장면을 좀 나눠볼까요? 네. 우혜민님께서 앤디가 레드한테 처음 말을 걸고 망치 좀 구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때 레드가 나는 처음부터 앤디가 마음에 들었다라는 나레이션을 하는데 환상의 콤비가 나오겠구나 싶었습니다. 이 장면이 앤디가 이렇게 갑니다. 그래가지고 말을 거는데 이때 레드가 뭐라고 쓰는지 기억하세요? 딱 다가가는데 이때 모건 프리먼이 캐치볼을 하고 있었거든요. 약간 힐끗 별로 관심 없는 척. 그죠. 근데 그 장면을 9시간을 찍었대요. 왜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뭐 감독이 원하는 게 있었나 보죠. 근데 문제는 9시간 내내 어깨 탈고 오겠는데? 그래서 모건 프리먼이 9시간 내내 이걸 던지고 다음날 깁스를 하고 왔다는 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9시간을 던졌다. 그래서 이 장면이 유명합니다. 이거 완전 혹사인데? 그러니까 근데 왜 그럴 만한 장면이 아니거든요. 최동원 투수를 능가한 혹사 아닙니까? 9시간이면? 몇 이닝입니까? 사실 그 나이도 그렇게 젊지 않은데거든요 이분이. 우완으로 던지다 좌완으로 던지다 그랬던 거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셨겠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레드가 좌완으로 던졌거든요. 그렇죠. 혹시 오른손으로 던지다가 오른팔 나가가지고 왼팔로 바꾼 거 아니에요? 그죠. 옆으로도 던져보고 잠섬으로 던져보고 뭐 그러면서 해야 되는데
아마도 이 두 명이 처음 만나는 그 장면이라서 감독이 뭔가 왜냐면 이분도 장편 영화 데뷔작이니까 뭔가 이렇게 좀 저렇게 좀 이렇게 해보고 싶지 않을까?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냥 했다가 그러다가 내가 배우 잡겠다 싶어서 넘어가지 않았을까? 어깨는 쓸수록 강해진다라고 하시면 있고 좋은 어깨를 갖고 보고 이제 배우를 뽑는 거죠. 예, 그리고요. 자, 그리고 어디 보자. 왕의 남자 킹스맨님께서 교도소 문화 시간에 수감자들이 다 같이 영화를 보잖아요. 그때 여자 주인공 배우가 나오자 다들 환호하면서 보던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이때 레드와 앤디도 함께 웃으면서 영화를 보는데 앤디의 찐 웃음을 이때 전 처음 본 것 같아요. 못 참죠. 맞습니다. 쿨한 앤디도 이런 건 못 참죠. 맞아요. 실제로 그래서 그 전까지 앤디는 계속해서 그 약간 어벙한 표정이라고 그러죠. 약간 뭐라 그러죠? 영문을 알 수 없다는 그 동그란 눈을 하고 영혼 나간 표정. 영혼 나간 표정. 눈에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없는 표정 하고 있는데 여기서 되게 화사하게 웃잖아요. 그렇죠. 그런 장면이 참 이렇게 인상이 남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이 장면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뭐죠? 전전님께서 50년을 감옥에서 살다가 출소한 브룩스가 너무 변해버린 바깥 세상을 보고 긴장하고 당황하잖아요. 사실 그에게는 쇼생크가 자기의 일상이자 세계가 아니었을까요? 왜 동료들을 협박하면서까지도 출소 안 하려고 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게 가장 또 굉장히 영화에서 묵직한 울림을 주는. 그렇죠. 브룩스가 겪는 그 뭔가 출소 이후의 어리버리한 느낌. 이 세상이 다 달라져 버린 느낌. 이게 감독하고 그 감독이랑 이 각본가의 인터뷰를 보면 주제라고 정리해 놓은 게 영어로 써 있는 내용을 굳이 번역을 하면 바쁘게 살거나 서둘러 죽거나 선택에 대한 영화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여기서 나간 사람은 서둘러 죽는 걸 택하는 얘기를 보여주려고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다. 50년이면 이게 진짜 딴 세계죠. 엄청난 거잖아요. 딴 세계지, 딴 세계. 완전히.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달라졌을 때. 캡틴 아메리카가 70년 정도였나요? 그나마 그 사람 영웅이었지. 이 사람은 전과자잖아요. 예. 어쨌든 이 시간이 그냥 멈춰 있다가 딱 나왔으니까 얼마나 그렇죠. 세상이 다 변했으니까요. 무서웠겠어요. 저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앤디 워홀. 짬준이도 다른 라디오 가면 이럴 것 같다라고 하시면 있고. 여기 너무 여기 쇼생인가요? 적응 못한다고. 짬준 어스 히어. 3년은 괜찮아요. 3년은 가능합니다. 자. 다음요. 트루먼 버뱅크님께서 또 트루먼 씨 오셨네요. 전 젊은 재소자 토미 캐릭터가 기억에 남습니다. 알파벳부터 배우면서 고등학교 검정고시도 준비하고 열정의 캐릭터 같았어요. 앤디와 토미는 정말로 사제지간 같은 느낌 들어서 케미도 좋았고요. 이 토미 캐릭터가 그 약간 엘비스 프레슬리 닮은 머리를 하고 있잖아요. 구레나룻 길고. 그죠. 이 역할을 원래 브래드 피트가 할 뻔했습니다. 그래요. 브래드 피트가 후보였는데 뱀파이어와의 인터뷰가 먼저 채갔어요. 그래서 촬영 직전에 하차를 거의 됐는데. 뱀파이어 인터뷰는 분량이 사실 톰 크루즈보다도 많았는데. 그렇죠. 주인공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거기서 체감은 가야죠. 여기서는 톰인데 거기서는 뱀파이어 인터뷰 주인공인데 거기. 상대가 안 되네요. 가야죠. 좋은 선택했죠 사실은. 네. 브래드 피트가 거기 그 총 맞고 널브러지는 거는 상상이 안 되는데. 그쪽 영화에서는 이제 캐리할 수 있으니까 잘 갔죠. 서로 윈윈이었던 걸로. 예. 네. 이 글자 배우고 막 이제 그 시험 보다가 네네네. 종이 구겨버리는 거. 그죠. 굉장히 통쾌했습니다. 왜죠? 저도 시험 보면서 그러고 싶은 게 많았거든요. 자, 보이즈 라이크 걸즈의 The Great Escape 듣고 돌아옵니다. 배성재의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이종범 작가와 함께하는 찌네타운 영화 쇼생크 탈출을 푹푹 찌고 있습니다. 네. 자, 쇼생크 탈출 명장면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네. 이게 명장면이 너무 많아가지고 명장면과 명대사로 계속 이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2, 3주에도 되는 영화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명장면이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안 나왔나요? 예. 네. 끝까지 제가 안 하면 말해주세요. 예. 또 가볼까요? 원빈 아저씨님께서 요거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통쾌하셨던 부분입니다. 앤디를 폭행하고 성폭행하던 보그스가 참교육받을 때 정말 통쾌했습니다. 보그스가 앤디를 마구 때려서 앤디가 한 달이나 병감에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세무 일을 보지 못하자 화가 난 간수장 하들리가 보그스를 똑같이 홍군형 내주죠.
그래서 아까 보고서 이렇게 온몸을 다 이렇게 붕대 감고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 장면이 이제 초기 최고 빌런이었던 보그스를 응징하는 장면이어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예. 빨대로만 평생 음식을 먹어야 했다. 그렇게 되어버렸다. 예. 그렇죠. 이거 자체가 굉장히 그 자막에 속이 뻥 뚫리는 그런 장면이었었고. 그렇습니다. 그 보그스 자체를 이제 다른 동료들도 굉장히 혐오했기 때문에. 그랬죠. 동료들에게 이제 환심을 사게 되는 계기였죠. 특히 이미 앤디는 그때 그 옥상 작업할 때 맥주 사건으로 이 포퓰리즘을 성공시킨 상태였어요. 모든 친구들을 만든 상태였기 때문에 아주 모두가 행복해하는 장면이었죠. 여기는. 감히 회계사를 괴롭혀? 그렇죠. 이미 이제 화를 자초하는 중이었죠. 그렇습니다. 머리가 나빴어요. 어느 정도 포지션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포지션이 지금 거의 모든 권력자들이 아주 예뻐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다음요. 다음은 앤디 워홀님께서 교도소장이 토미를 죽였을 때요. 부들부들. 앤디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인을 죽임으로써 앤디의 뒤통수를 쳐버리죠. 비자금 관리를 안 하겠다는 앤디에게 도서관을 불태우겠다는 등 협박도 하고요. 정말 열받았습니다. 진짜 이 영화의 최대 빌런이 드러나는 순간.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원작에서는 토미가 안 죽는 거 아세요? 그래요? 다른 교도소로 보내버리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교도소가 있냐면 이 토미가 바깥에 젊은 아내와 자식이 있다는 설정이잖아요. 그 교도소 중에서는 그 안에서 기술도 배우고 일도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외박해서 가족도 만날 수 있고 그런 교도소가 있어요. 거기로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토미는 그게 더 좋잖아요. 그걸 받아요 그거를. 근데 원작에서 그런데 영화에서는 사실은 이제 이 앤디가 19년 동안 적응을 끝내지 않습니까? 그냥 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 엄청난 탈옥을 하겠다는 건 사실 굉장한 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인공을 좀 각성을 시키려면은 이 작가들이 어느 정도로 등을 밀어줘야 되지 고민을 항상 해요. 그래서 토미를 어떻게 보면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영화에서는. 근데 이 영화를 저는 자주 보는데 네네네. 아직도 토미가 그 총에 맞아 죽는 장면은 자주 잘 못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꽤나 세게 죽어요. 네, 맞아요. 여러 발을 맞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교도소장의 그 빌런성이 너무나 강하게 드러나서 굉장히 심정적으로 힘든 장면이긴 합니다. 워낙 그 순수한 그리고 이렇게 딱 이렇게 그 간수장한테 이제 처리해라는 듯한 표정으로 이렇게 올려다 보면서 가잖아요. 여러 가지 연출이 굉장히 공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역시 스티븐 킹이다 그런 느낌이죠. 다음요. 다음 장면은 망고밥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레드와 앤디가 제외하던 엔딩이 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배를 단장하던 앤디와 희망을 품게 된 레드가 만나는 희망적인 장면이죠. 색감도 예쁘고요. 정말 예쁜 장면이죠 여기. 명장면이죠. 사실 그 앤디가 탈출하던 장면이 영화에서는 가장 클라이막스고 거기서 이제 모든 게 끝날 수도 있는데 그 뒤에 좀 영화가 약간 늘어지는 듯하다가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버릴 게 없습니다. 한때 근데 어떤 분이 그 인터넷 밈 짤도 만들었어요. 사실은. 뭘? 이게 본인 배가 아니라면 탈출했더니 노예다. 이런 짤도 있긴 한데 나 약간 그 새우잡이 배 섬노예 같은. 그런데 사실 이게 처음 완성된 영화에서 없었습니다. 장면이. 근데 내부 시사하고 마지막에 다 추가 촬영을 한 장면인데 너무 많은 분들에게 영감을 줬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요거를 혹시 이코라는 게임 아십니까? 몰라요. 이코라고 있어요. 그 소년의 마음을 울리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명작 게임에서도 약간 오마주를 하고 그런 장면이에요. 많은 영화 그 게임이나 영화에서 엔딩 씬에서 오마주를 했죠. 애니메이션 이런 데서. 아무튼 근데 저는 뭐 이 장면 그리고 점점 카메라가 멀어지면서 레드가 들고 가던 이제 짐을 딱 던지고 둘이 포옹하면서 싹 이제 끝나는 건데 거기서 계속해서 그 레드의 나레이션이 쫙 계속 깔리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감동적이에요 사실은. 근데 앤디가 그 수리하던 배는 이 시대가 조금 옛날이라 치더라도 너무 그 후진배 아닌가? 제 말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 짤이 나올 수 있었어요. 저는 좀 잘 살고 있을 줄 알았거든요. 뭐 조개나 따개비 붙은 거를 떼고 있나 그런 느낌으로 약간 일단 요트 느낌은 아니에요. 분명히 이거는 거의 작살난 배를 이걸 왜 그거를 그 대패질을 하고 있지 이런 느낌. 약간 그 바닷가에 카페 인테리어로 쓰려고 지금 만드는 느낌 정도로 거의 다 이제 폐차 직전입니다. 배가. 그래서 아니 그 뭐 교도소장이 평생 모은 돈을 가지고 튀어가지고 굉장히 떵떵거리면서 이제 이런 또 그 미국을 벗어난 휴양지 지화타네오 뭐 이런 데서 살고 있으면은 이제 물가도 다를 거고 진짜 호화롭게 살고 있을 줄 알았는데 이런 쪽배 색색이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죠. 이거 통통배도 아니고 목조예요 목조. 형 나 노예됐어.
예. 탈출한 게 아니었어. 아 땡스타 감성이다. 그런가요? 하신 분 있고, 예, 네. 자연인이다라고 하신 분 있고. 다음요. 다음 장면은 스킨시더님께서 저희 되게 좋아했어요. 도서관에 책상 쌓아놓고 간수들의 세무 업무를 봐주던 장면이 전 최고였습니다. 순식간에 주종 관계가 바뀌고 앤디가 재소자 사이에서도 권력을 갖게 되잖아요. 전문직이 최고예요. 최고죠. 네, 그것도 금융 전문직. CPA를 따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회계사. 원작에서는 근데 굉장히 높은 거의 은행의 부지점장 수준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그냥 회계사로 이렇게 다운그레이드를 했어요. 근데 보면 나중에 보면은 다른 교도소의 간수들도 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의 막 뭐라고 프랜차이즈처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 아무도 못 건드리죠. 그렇죠. 보그스는 그런 사람을 건드린 거예요. 거의 약간 응징이 조직의 쓴맛 수준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잘된 정영국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역시 금융기술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중요한 거. 왁서고는 시험 어떻게 됐냐고 근황 물어보신 분 있습니다. 궁금하네요. 기자님. 잘 지내고 계시니까. 예. 간수들이 야구 대회를 일부러 빌미로 열어가지고 맞아요. 세금 그 정산하러 오기도 하고 그랬죠. 다 이렇게 야구 유니폼 입고 앉아 있죠. 예. 근데 이게 우리나라도 이제 세금이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거지만 그렇습니다. 이 미국은 그 세무 당국이 사실 뿌리 깊게 그렇죠. 굉장히 무서운 조직이잖아요. 텍스맨. 예, 옛날부터 이제 총 들고 다니던 조직으로 유명한 거죠. 그렇죠. 예. 징수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 넓은 나라에서 구석구석 거들려면 말 타고 총 들어야 된대요. 그렇죠. 옛날에는. 그냥 이제 뭐 돈을 내는 게 아깝다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안 내면 이건 큰일 난다. 이게 그렇죠. 있는 곳이어가지고 예, 나라의 어떤 그렇죠. 레드데드 리뎀션 같은 게임을 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분위기를. 자, 찌네타운 오늘 쇼생크 탈출 명장면을 이야기해봤는데 이번에는 명장면 중에 명장면 월드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후보에 오른 명장면 탑3 중에 최고의 명장면을 뽑아보려고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장면이 왜 안 나오나 했더니 이 후보에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부터. 예, 자 가볼까요? 네, 명장면 탑3 후보 1번입니다. 후보 1 옥상 맥주 파티. 내용은요. 레드와 앤디 무리들은 햇빛을 볼 수 있는 옥상 작업장으로 배치되는데요. 이때 앤디가 우연히 교도관들의 대화를 엿듣다가 세금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신 동료들에게 맥주 3병씩만 달라고 딜을 합니다. 그리고 간수는 콜을 하죠. 결국 감옥에서는 상상도 못할 옥상 맥주 파티 루프탑이잖아요. 이거. 네네. 루프탑 파티를 벌이게 되고 이때 맥주는 안 마시고 흐뭇하게 동료들을 바라보는 앤디의 표정이 압권입니다. 찬성 의견은요. 오랜만에 평화로운 장면이었습니다. 따사로운 햇살과 맥주, 미소 짓는 앤디, 조명, 온도, 습도, 맥주, 연기 다 완벽했달까요? 레드가 우리는 제일 악랄한 교도관이 준 맥주를 마시고 있다 라고 내레이션 하는데요. 이 상황 자체가 어떤 일종의 우월감도 느끼게 해줘서 좋은 것 같아요. 반대 의견은요. 술 끄는 앤디는 왜 굳이 맥주를 3병 달라고 했을까요? 옥상에서 바베큐 파티 해주세요. 뭐 이런 걸 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맥주가 적절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되게 더운 날씨로 지금 연출이 돼 있어요. 다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그렇죠. 이렇게 난닝구 입고 일을 하고 있잖아요. 예. 거기서 사실 고기보다 맥주죠. 그리고 딜을 참 잘한 것 같은 게 네. 인당 1병씩 이랬으면 되게 아쉽거든요. 그렇죠. 군대에서 뭐 맛만 하나 초코파이 하나 막 먹은 것처럼 그죠. 뭔가 아쉬웠을 텐데 3병이면 뭔가 알딸딸하고 딱이죠. 마신 것 같고 한 병을 일단 쫙 해서 갈증을 빼고 두 번째 병을 이제 즐기고 세 번째 병 하면서 이제 딱 포만감이 끝나고 완벽한 딜이죠. 그리고 이 당시가 금주령식이었나요 혹시? 아닐 그걸 겁니다. 모르겠네요. 아닐 거예요. 금주령식이 훨씬 뒤 아닐까요? 대충 봤을 때. 금주령은 약간 그 알카포네 시절이잖아요. 너무 옛날 아닙니까? 그 마피아 시절. 그런가요? 아무튼 치킨이 없는 게 아쉽다고 하신 분 있고 피자도 좀 아쉽다라고 하신 분 있는데 아무튼 네. 영화 역대급 맥주 땡기는 씬이죠. 이때 이 죄수 역할을 한 분들 중에 이 촬영지였던 맨필드 주민들이 많이 섞여 있었어요. 본인들이 희망해가지고 자원해서 오셨고 다들 굉장히 악질 간수를 기억하는 그 하들리 역 있잖아요. 하들리. 주인공한테 막 나 죽고 싶어 이러네. 예. 이분이 지금 성우로 활동하는 배우거든요. 무슨 역인지 아십니까? 스폰지밥에서 집게 사장 목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의 친구인데 여기서 그런 역할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배우는 이때로 아주 강렬한 역할이 기억이 되지만 네네. 지금도 뭐 빌리언스 같은 미드 같은 거 보면은 여전히 또 열연 중이세요. 그렇습니다. 워낙 강렬하잖아요. 그죠. 일단 인상이 확실하고 키도 크고 하기 때문에 딱 역할이 정해져 있는데 근데 그런 겉모습인데 스폰지밥 성우다고 하니까 거기서 나오는 묘한 재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동심 파괴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 다음 명장면은요. 자 후보 2번입니다. 교도소에 울려 퍼진 오페라. 내용은요. 나오죠 지금. 앤디는 매주 집요하게 당국에 편지를 보내서 교도소 내 도서관 후원 물품과 후원금을 받아냅니다. 도서관에서 온 짐들을 정리하고 있던 앤디는 레코드판을 발견하고 순간 문을 걸어 잠근 뒤 스피커에 스위치를 올려서 교도소 전체에 오페라가 울려 퍼지게 만들죠. 찬성 의견은요. 레드가 아주 짧은 순간 쇼생크에 있는 모두가 자유를 느꼈다라고 나레이션을 하는데 모든 재소자가 하던 일을 멈추고 노래를 듣는데 전율이 이렇습니다. 음악을 통해 다른 재소자들에게 희망을 나누는 멋진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 의견은요. 쇼생크는 악질 범죄자들이 오는 교도소 아닙니까? 앤디처럼 무고한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범죄자들한테 너무 과분한 것 같아요. 이분 굉장히 엄격하신 분이네요. 예. 이게 이제 피가로의 결혼이죠. 그렇죠. 예. 뭐 그 20세기 소년이라는 만화에서도 사실 오마주가 되잖아요. 학교 방송실에서 이렇게 전교생한테 락을 틀어버리는 장면. 그렇죠. 근데 이게 원래는 원작이 없던 장면인데 감독 버릇이래요. 작업을 하다가 막히면 항상 그렇게 오페라를 듣는데요. 그 얘기를 듣고 팀 로빈스가 이제 그럼 현장에서 한번 이거 써보자. 그래서 원래 이렇게 혼자서 듣는 장면인데 이걸 또 교도소에 다 틀어보자 이러면서 계속 제안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명장면입니다. 명장면들이 보통 이렇게 애드립이나 현장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확실히. 네. 아무튼 뭐 최고의 명장면이기도 하고 이제 카메라 워크가 너무나 아름다워가지고. 그렇죠. 예, 그 죄수들이 그 거대한 연병장 같은 곳에 정지해 있고 다 올려다보죠. 예, 그 낡은 스피커를 걸고 카메라가 싹 공중으로 이동하는 그 장면, 공중에 울려 퍼지는 걸 너무 아름답게 또 표현해가지고. 그래서 이상하게 이때 화장실에 갇힌 교도관에게 자꾸 감정이입이 돼가지고요. 전 성실한 교도관인데 쟤는 무슨 죄야. 만화 좀 보다가. 만화 좀 보고 있는데 갇혀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나중에 그거 다 덤탱했을 거 아닙니까? 담탱이. 그래가지고 굉장히 거기 감정이입이 되는 바람에 좀 마음이 좀 그랬어요. 근데 소장은 왜 이렇게 화를 냈을까요? 소장은 유리까지 이제 하들리한테 깨고 들어가게 해가지고 독방에 가뒀잖아요. 아니 그 음악 틀어주는 게 그게 뭐 대단한 건가요? 왜 그렇게? 그 음악을 튼 게 어떤 그렇게까지 화를 낼 일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소장이 약간 그 통제 중독자라고 하죠. 컨트롤 프릭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통제 중독자. 그러니까 작은 거지만 내 맘대로 내가 말하지 않은 걸 하는 것에 굉장히 그 파르락거리는 느낌이 아닌가 그런 연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원작에 원래 없던 장면이라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아까 얘기했던 감독 버릇이라니까요. 감독이 맨날 시나리오 쓰다가 막히면 오페라를 듣는데요. 그래가지고 팀 로빈스가 그거 야 그거 좋은데? 그래가지고 제안해가지고 만들었죠. 자, 앤디가 혼자 듣고 끝나는 걸 교도소에 전체에 울려 퍼지게 해서 제안해서 나온 장면.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장면. 명장면 탑3 후보 3번입니다. 후보 3. 탈옥하는 앤디. 내용은요. 앤디는 어느 날 감쪽같이 감옥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알고 보니 19년 동안 포스터를 붙여놨던 그 벽을 작은 암석 망치로 굴을 파왔던 거죠. 예. 앤디는 소장의 비자금을 빼돌릴 서류를 챙겨서 오물이 가득한 파이프를 지나 마침내 탈옥에 성공! 탈옥 후 만세를 부르면서 자유를 만끽하는 장면입니다. 찬성 의견은요. 탈출 성공 후에 비를 맞으면서 자유를 온몸으로 만끽하는 앤디를 보면서 같이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앤디의 무고를 입증할 수 있는 증인을 죽인 교도소장의 뒤통수를 친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자유를 자신의 손으로 되찾지 않았습니까? 반대 의견은요. 결국은 탈옥수 아닙니까? 다른 이름으로 산다 그래도 앤디 자체는 명예롭지 못하잖아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오늘 반대 의견은 전체적으로 약간 굉장히 엄벌주의예요. 엄벌주의, 약간 법치주의고 약간 그렇죠. 약간 그 고대 법전 느낌이고 무섭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이게 보면은 이 장면이 포스터로 쓰였잖아요. 그 쫙 손 들고 있는 장면. 그렇죠. 원작 제목이 뭐냐면 리타 헤이우드와 쇼생크의 구원이거든요. 그 리타 헤이우드가 그 방 벽에 붙어 있던 최초의 포스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 포스터 그거 가지고 원작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느낌을 준 건데 여기 영화에서는 중간에 마릴린 먼로로 바뀌었다가 이렇게 그 당시에 최고의 배우들로 바뀌면서 시간이 많이 흘렀다 이런 걸 보여주는 연출로 쓰였죠. 네. 아무튼 그 촬영도 참 잘한 게 네네. 포스터를 교도소장이
손을 이렇게 쓱 먼저 이제 돌을 던지잖아요. 니네들이 다 사기꾼이야! 막 이렇게 던지다가 그죠. 포스터에 던졌는데 뿅 똑또록 똑똑또록 하고 안에 굴러가는 소리가 나니까 그러니까요. 뭐지? 손가락 넣다가 손을 넣다가 팔을 넣다가 하고 뜯는데 이제 그 굴 속에서 소장의 황당한 얼굴을 비춰주는 쫙 카메라 뒤로 나가면서 예. 이 장면에 사실 많은 분들이 했던 게 오물 사이를 지나가잖아요. 네네. 그 어떻게 보면 하수구 파이프를 빵 쳐가지고 그때 그 오물은 초콜릿 시럽과 톱밥 그리고 코코아로 만든 혼합물이었기 때문에 촬영 중에 입에 들어가면 굉장히 달짝지근했다. 맛있는 혼합물이었네요. 우리는 보면서 이러지만 사실은 배우를 위해서 입에 좀 들어가도 상관없게 만든 그런 느낌. 그렇죠. 예. 자, 아무튼 결행을 하고 앤디는 결국 탈출하고 네. 예, 아주 디테일했어요. 그죠? 워낙 영리한 사람이니까 비닐봉지에다가 이제 본인이 갖고 나와야 되는 것들. 더군다나 제일 무거워 보이는 게 그 체스판이었는데. 그러니까요. 그 체스는 또 기념품으로 갖고 나왔어요. 굳이 또 체스 돌이랑. 그리고 약간 자기 그 교도소장 신발 관리하려 했더니 자기가 신고 헌 거 넣어놓고 그렇죠. 모든 책자 다 넣어놓고 예. 두 개 똑같은 장부 넣어놓고 그 번개가 치는 날 맞춰가지고 이렇게 땅 치잖아요. 예. 번개 칠 때마다 탁 치잖아요. 굉장히 디테일했다. 그렇죠. 성재형이 이제 그 장면 보면서 군침 흘릴 듯. 그 파이프 지나가는 장면 보면서 초콜릿. 저거 초콜릿이야. 코코아. 코코아야 코코아. 그리고 또 이제 탈출했다는 그 신문이 이제 네. 탈출하고 교도소장의 비리를 밝히는 그렇습니다. 신문 기사가 딱 나오는 순간 교도소장이 자기 이제 비밀 금고. 그렇죠. 심판의 날이 오리라. 그렇죠. 예, 딱 봤는데 거기 안에 그 성경책 안에 망치. 그렇죠. 예. 그 성경책 안에 망치가 딱 파져가지고 들어가 있는 부분이 어디부터냐면 성경의 출애굽기부터입니다. 그게 탈출기잖아요. 탈출기. 엑소더스. 엑소더스. 예. 그것도 생각을 하고 연출했다고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기 뭐 엑소더스 보이죠? 엑소더스. 그죠. 예. 굉장히 연출이 디테일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딱딱 맞췄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굉장히 웰메이드 영화예요, 진짜. 예. 자, 탑3 명장면들. 네. 탈옥하는 앤디, 교도소에 울려 퍼진 피가로의 결혼 오페라, 그리고 옥상 맥주 파티 중에 최고의 장면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각 장면이 나올 때까지 보면 그 장면이 최고예요. 근데 결국 다 보고 나면 어쩔 수 없이 저는 그 빗속에서 양팔을 들고 나는 구원을 내 스스로 찾았다 라고 얘기하는 그 탈옥 장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못 이기지 않나요? 쇼생크 탈출의 한 장면을 모두가 다 그걸로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탈옥하는 앤디를 뽑고 싶은데 150번 보신 분의 입장에서 계속 강하게 남아있는 장면이 있다면 뭡니까? 옥상 맥주 파티죠. 예. 영화 역사상 최고의 술 먹방. 예. 근데 지금 심지어 그 이름이 뭐죠? 까먹었는데 그 배우가 네. 조연 배우 한 명이 네네. 맥주 마시다 이렇게 흘리는 장면이 있어요. 너무 시원해가지고. 은근히 그 개그캐였던 한 명 있죠. 개그캐. 원래는 이 배우가 저기 다이아드 2에서는 완전 빌런으로 나오는데. 그죠. 헤이우드인가 그런 배우일 거예요 아마 그 극 중에서는. 네. 다이아드에서는 이렇게 그 테러리스트로 나오죠. 그렇죠. 테러리스트 대장으로 나오는데 그죠. 여기서는 또 이제 맥주 마시다가 맞아요. 이렇게 흘리면서 너무 맛있으니까. 먹방이라서. 예. 근데 그 탈옥하는 앤디도 알고 보면 이제 초콜릿 시럽과 코코아 먹방 아닙니까? 근데 먹음직스럽지 않다. 그건 아니죠. 뭐든지 먹으면 다 되는 거 아니었어요? 탈출 씬은 뭔가 자주 보게 되진 않는 것 같아요. 탈출한 거는 알고 있고 또 그 비 오면서 쾅쾅하면서 그 팀 로빈스 배우가 하고 웃잖아요. 네네네. 예. 그거를 또 이렇게 자주 다시 보게 되진 않는데. 근데 얘기 들어보면 또 그 옥상 맥주 파티가 이 영화가 되게 느린 거 아십니까? 초반부에 굉장히 힘들어요. 예. 근데 그 오랜 기간 힘들게 보다가 처음으로 약간 마음을 풀어주는 장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많은 분들이 최고의 명장면으로 꼽을만 하죠. 하지만 저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터 삘인 이 탈출 장면은 못 이기지 않을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양보해줘요. 네. 자, 그러면 탈옥하는 앤디, 쇼생크 탈출의 최고 명장면 포스터 장면을 선정하겠습니다. 네. 광고 듣겠습니다. 현대오피스 사무기기 전문 브랜드 페이퍼프렌드가 사무실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킨다.
남다른 사무 환경으로 비즈니스 경쟁력을 높여라. 합리적인 가격과 탄탄한 제품력, 빠른 본사 ES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당신의 매일이 편리하도록. 페이퍼 트렌드. 콕콕콕 거짓말 끝까지 시원하죠. 콕콕콕 거짓말 머리끝 발끝까지 콕콕콕 거짓말 뭉치고 뻐근할 땐 누워만 있으면 피로가 스르르. 장윤정의 안마의자 코지마. 콕콕콕 거짓말 안마의자. Lay no, lay no, something lay no, lay no, lay no, something lay no. 차를 아는 사람들의 썬팅. Lay no, 더 업그레이드된 신제품 레이노 팬텀 2를 검색해보세요. lay no, lay no, something. 아이두젠 아이두젠 비교를 하지마. 아이두젠 고민도 하지마. 이젠 아이두젠 테스트 캠프에서 만든 조보아의 사막 틴트. 아이두젠. 주식회사 365MC에서 레깅스를 만들었다고? 핫파고리. 내가 원하던 라인 그대로. 허리는 파고 고울바는 리얼 볼륨업 되는 몸매 보정 허파고리 레깅스. 바로 검색해볼까? 주식회사 365MC.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ETF의 벽을 넘어 떠납니다. 어디로? NH 다이렉트 인덱싱으로 전문가 추천 인덱스에 내 맘대로 종목을 더하고 빼고. 아, 이 ETF에 요 종목만 없으니 좋은데? ETF로 부족할 때 NH 다이렉트 인덱싱 NH투자증권. 예금자 보호법상 보호상품 아님 원금 손실의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도와줘요 흑맨. 오케이 돌려 의시되었다. 나는 맨 다르게 보고 다르게 산다. 엉뚱한 근육 영웅. 오케이 금융그룹. 대한민국이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1시에는 딘딘의 뮤직하이가 방송됩니다. 자, 배성재 찐해타운 오늘 쇼생크 탈출 얘기했고요. 네. 명장면 보내주신 분들 또 월드컵 댓글 참여하신 분들 중에 선정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영화는 라디오스타인데요. 잠시 후 야근 방송에서 한번 쪄볼 거고요. 네. 그 다음은 애니메이션 코코로 미리 선정했습니다. 네. 텐스타그램에 올라오는 공지를 참고하시고 댓글 참여해 주시고요. 자, 종범 작가님 설명 덕에 원작 소설도 읽어보고 싶네요 라고 하셨는데 안 읽으실 것 같아요. 길지 않아요 근데. 아 그래요? 네, 짧습니다. 한 권 아니고요? 아 되게 짧아요. 그래요? 웹소설 한 3, 4화 정도 분량입니다. 그럼 읽어보고 싶네요 진짜. 그렇죠. 예. 자, 영화 쇼생크 탈출에 대한 한 줄 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털동진의 쇼생크 탈출 한 줄 평. 역시 전문직만이 살 길이다. 끝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9127님, 짬준 PD님 3년 넘는 긴 시간 동안 베텐에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디에 계시던지 늘 건강하시고 거기서도 즐겁게 지내시길 바라요. 자, 유용진 PD 오늘 생방 마지막 연출이었고 물론 일요일까지도 연출을 해야 되긴 합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고 베텐은 워낙 제작진과 유대관계가 큰 방송이기 때문에 청취자 여러분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이종호 작가 다음 주에 뵙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베텐 성시경 좋을 텐데 끝곡입니다. 야한 꿈 꾸세요.